14주차 이교시는 13주까지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제일 먼저 단일 격파를 했던 것 같아요. 단일 격파가 뭐지? 한 번씩 그냥 정의 편안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생각난 대로 단일 격파, 품새 연속 격파인데 그냥 편안하게 세분간에 단일적으로 할 수 있는 발차기. 그래. 저렇게라도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발설해놓고 그래 차림. 그 어떤 제한점을 한번 내세웠다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좀 자꾸 나도 압축을 하고 있는데 기본 발차기를 기반으로 한 채공간의 단일 기술 이렇게 하면 제일 기본 발차기,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기울기잖아 그죠? 기본 발차기를 기반으로 한 채공간의 단일 기술 양발 고축 앞차기는 한데 두 개잖아 그죠? 가위차기 한 번에 차기는 한데 두 가지잖아 그죠? 두 가지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체리미가 얘기했던 제한점 같은 경우는 기본 발차기를 제한하며 양발 도약 관계없이 회전은 360도 이내로 360도까지 아니 360도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차기까지는 단일 격파로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에어키 베스트 플레이어를 시즌 3를 찍으면서 또 다시 체리미가 한번 구분해봤죠, 그제? 그래서 탑 턴하고 턴 차기는 그냥 단일 격파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540도까지부터 이제 그냥 이제 회전 격파로 이렇게 또 거의 해가지는 추세니까 근데 그건 누군가가 제한점은 제한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에서 의미는 기본기와 피지컬의 결합을 통한 단순미, 간결함, 피지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는 품새 시범 지도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단 품새의 정의는 뭐 엊그제 2급 사범 지도를 하고 왔는데 나도 작년에 2급을 봤어. 2급 사범을 했는데 올해 8단을 따면 내년에 1급 사범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두고 있다고 지도가 달라지나? 근데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교육을 받는 내가 2급을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매일 교육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막 열을 올려야 되는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몸에 조화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교육을 받는 건 뭐냐 힐링이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바꿨어. 옛날에 교육받는 거 되게 싫었거든. 교육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 그럼 너는 지금 교육에서 또 교육하라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그죠? 이제는 가르쳐봐. 그래서 이 수업을 만들었던 거야. 맨날 교육을 받는데 이제는 가르칠 연습을 해봐. 그럼 그거로 인해서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번 더 전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작년에 2급을 받으면서 들어가면은 국교원 가면 맨날 이래 강의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교육생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해.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또 강사님도 항상 나한테 질문해. 아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힐링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왜냐면 그 강사의 철학과 그 강사의 경험은 나하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 다 받아줬고 내 생각하고 접목시켜봐. 되게 좋은 거야. 좋은 시간인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1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급을 또 따려고 합니다. 품새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과 방어의 기본 동작으로 이루어져 혼자서 수련하는 체계. 일단 이게 사전적 의미라. 그리고 시범에서 의미는 우리 어떤 걸 품새 시범을 통해서 어떤 걸 줄 거냐면 태권도의 정통성, 그리고 태권도 동작의 힘의 완급, 그리고 완성도를 보여주는 행위 일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시범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틀을 지금은 내가 사전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을 잡고 연출을 하면 되게 쉬워. 자, 개인적으로 아침에 원예비한테 잠깐 얘기했던 얘기인데 난 지금 명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 태권도. 내가 명상에 대해서 뭘 아는데. 근데 이걸 다 매니저를 다 해야 돼. 섭외부터 해서 누가 적격하다, 누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다 지금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명상이 뭐다라는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명상이 뭐지? 어떤 의미를 주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봐야 돼. 보다 보면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 그걸 딱 찍어서 내면은 그게 정인 거야. 그리고 이게 필요성인 거. 그런 중심을 잡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 명상, 어린이 명상이 좋네? 할배 명상이 좋네? 숨쉬기가 명상인가? 막 흔들릴 수가 있거든.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접하다 보면은 딱 집합체가, 교집합이 생기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정의와 시범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술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쉽게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속격파는 뭐지? 이제 정의는 이렇게 해봤어. 한 가지 기술 또는 두 가지 기술들이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기술 이상의 기술들이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채공간이 이루어지는 기술. 그래서 연속차기는 채공 연속격파가 아니에요. 연속격파. 그래서 보통 뭐 여자 시범이기도 하고 요즘에 뭐 한 발로 들고 한 가지 기술 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시범에서 의미는 뭐 단조로운 구성의 단일 격파 기술에 반대되는 연속적인 감동 제공. 근데 시범은 너무 단순한 하나의 동작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팍 기술이 굉장히 많은 걸 먹고 와 했는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편중이 된 것에 대한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감동을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속 격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겨루기 시범. 겨루기 시범이 뭐지? 그냥 막 해라. 그냥 생각나는 단어만 던져줘라. 그냥 겨루기. 그래. 방향격파. 뭐 이런 것도 괜찮다. 편하게. 겨루기 시범이 뭐지? 발차기 연속성. 발차기 연속성. 그러기만의 위험한 효과. 이런 것들을 붙이면 된다? 그럼 정의가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이렇게 붙이면 태권도의 핵심 3요소인 경기 겨루기에 사용되는 기술 중에 그리고 빠른 몸놀림과 연속되는 화려한 발차기들을 연출하여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태권도 겨루기 시범의 정의일 거라고 보고 의미는 태권도 기술의 다양성 추구 그리고 태권도 기술 격파는 단일 격파 위주의 구성으로 너무 이거는 서술적으로 길게 했네.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연속 격파와 굉장히 유사하긴 해. 원래는 태권도 겨루기가 가지고 있는 민첩성, 스피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연속 격파와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그 기술은 거의 여성들이 위주로 반복되는 기술들을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겨루기 형식의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핵심들을 좀 잘 꼬집어서 연출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향격파가 지금 현재 조금 잘못 비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술 위주의 격파.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겨루기 선수들의 그 스냅발과 빠른 몸놀림 그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보인이한테도 그렇게 강조를 해왔고 한데 왜 이 기술이 안 나올까? 겨루기 선수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의 경기 방식이 그래 사실은. 그런 타격 방식 그러려면은 그런 훈련이 따로 필요한 것 같아. 겨루기 선수들도. 그래서 차라리 겨루기 선수들도 중요하겠지만 시범단 친구들도 과거의 겨루기 형태의 발차기, 스냅 발차기를 제대로 배워서 표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발차기들이 공중에서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발차기가 사실은 인력격파는 일단 정의로 따지면 단련된 인체를 격파물을 통해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행위. 그렇죠, 그죠? 내가 단련된 인체를 격파물을 통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행위가 인력격파인데 어떤 시범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시범이 너무 기술 위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중간에 계속 화려한 발차기 와만 하다가 감동이 떨어졌는데 그때 위력이 나왔을 때 어떤 주는 반전 그리고 다양성 태권도는 가볍기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북한 시범과 한국 시범
한국 시범단의 그 시범을 비교하면 기술 위주의 시범이다, 위력 위주의 시범이다. 그거에 대한 전환점은 2002년도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우리가 평양을 가서 시범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술을 비교해 보니까 다시 우리 한국으로 와서 시범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우리 스토리 얘기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차별화돼야 되고 자기가 더 강해, 자기네들의 우수성을 이제 전해야 되니까 기술은 좀 사실 조금 빨리니까 그쪽에 강화를 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악수했을 때랑 한참 후에 그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악수했을 때 이거의 손의 크기와 단련 정도는 완전 다르다. 몇 주 동안 계속 두들기면 우리도 안 좋아지겠나,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위력격파가 좋아지는 주는 의미는 위력적인 무게감, 강인함,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성, 태권도 시범 기술을 수직축, 우리 참 이걸로 참 논란이 많이 됐다, 그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인체의 움직임이 역학적 관점으로 축으로 볼 때 수직의 축으로 회전하는 격파 시범 기술의 종류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뭐 의미로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화려한 시범과 발차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 부상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하여튼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훅훅 지나가겠습니다. 호신술 시범에 대해서 했다. 누가 했었네? 태연이랑 하늘이가 했습니다. 태연이가 하늘이랑 했었다, 그죠? 그리고 정의는 태권도의 강인함, 어떤 실전성을 기술 요소로 표현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원래 호신술의 원래 정의는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 자극에 내 신체를 보호하는 것, 이게 호신술의 정의인데, 호신술 시범의 정의는 이제 태권도의, 그러니까 기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격파, 사실 우리 시범의 비율을 보면 격파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고깃집 가서 고기만 먹으면 맛있구나. 똥꼬 막혀, 그지? 그래서 야채도 먹고 김치도 먹어줘야 돼. 고맙다. 그런 것처럼 너무 격파 위주의 연출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호신술이라는 걸 어떻게 한 장르를 넣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봐. 그게 남녀 호신술일 수도 있고 1대1 호신술일 수도 있고 뭐 액션 호신술일 수도 있고 1대 다인 호신술일 수도 있고 약속 겨루기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고깃집에 가면은 우리 전문 용어로 스키다시가 더 많이 나는데 스키다시가 엄청 많은데 그건 되게 싼 거야, 그지? 근데 메인이 딱 나오면 조금 나오고 막 포장만 잘 해주면 그게 엄청 몇 점만 썰어줘도 되게 맛있는 거라. 스키다시를 많이 깔아놓고 1080도 하나를 딱 두둥통통통 도동동동동 해갖고 엄청나게 멋있게 하면 그 차기 하나가 엄청나게 빛날 거야. 근데 계속 돌고 있다 1080도 한번 차면은 그냥 뭐 고기 뭐 비싼 고기 썰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죠? 그래서 그게 연출력인 거라. 채공 연속 격파는 한 번 채공 간에 3개 이상의 송판을 연속적으로 격파하는 기술,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고, 누가 했었지? 현수랑? 저가 했죠. 둘이 했었지. 뭐 태권도 발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건 채공 연속 격파가 가장 우수한 것 같아, 그지? 기본 발차기나 발차기는 전 세계 무술 중에 가장 우월한 게 태권도라고 그냥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채공간에 다 보여준다. 이거는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발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렬물 격파. 진짜 몸 풀어야 된다. 아직도 뻑뻑해. 이게 적기만 하면 뻑뻑해. 나 이런 기분, 이런 더러운 기분은 진짜 빨리 나아야지. 뭐 보조자를 이용해서 더 큰 채공을 만들고, 그리고 태권도를 표현하는 기술 방식. 더 큰 채공을 보조자를 이용해서 더 큰 채공을 활용한 태권도의 표현 방식이다. 기술은 너무나 많은 거니까. 뭐 시범에서 의미는 더 크고 화려한 채공 동작들을 통해서 관중들로 하여금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감탄을 자아내는 요소라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이거는 굉장히 한 단어를 핵심을 하나 봐봐. 정의를 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야. 짧은 거는.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냥 정의와 의미만 간단히 합니다. 다음 정확성 격파는 딱 필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걸 정의를 내리려 필요한 단어 훅훅훅 던져봐라. 정확도. 그렇지. 난 이렇게 정의해놨네. 태권도 난이도 기술에 위험 요소를 추가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발차기로 표현하는 기술. 그러니까 여기 꽂아놓고 앞차기로 하는 건 이거는 좀 별로 감성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태권도의 난이도 기술에 그러니까 720도를 굉장히 일반인들은 차기도 힘든데 그걸 갖다 정확하게 차내는 거, 그게 이 시범의 핵심이 아닐까. 시범의 의미는 어떤 뭐 연출 상황은 굉장히 다양해, 그제? 다양한 연출 상황을 설정해서 몰입과 긴장감을 고조시킨 후 통쾌함을 주는 효과. 그게 정확성 격파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성 시범 지도법. 체린이랑 꼭 이거 만들자 하면서 한 4개월이 지난 거, 3개월이 지난 것 같아, 그제? 나는 한다면 무조건 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번 방학 때 꼭 하자. 왜냐면 전국에 이게 없어. 전국에 없어. 그 어느 단체든 없어.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낑겨서 하는 거야. 여자의 우수성을, 그러니까 보석을 가지고 와서 그냥 대충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네. 태권도의 우수성을 전하는 시범 요소 중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격파, 비격파의 장르의 중심에서 여성 시범 지도를 했는데, 의미는 강인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태권도라는 어떤 무술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부드럽고 섬세한 기술로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그래서 너무 세게만 표현을 하지 말고 섬세함 속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여성의 강점을 보여주자는 의미. 이게 여성 시범의 것 같아. 근데 여자가 너무 세게만 해. 그거는 시합용인 것 같아. 그죠? 그건 시합용이지. 여성의 강점을 보여주는 게 그게 사실은 시범의 핵심인 거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익스트림 시범 했다, 그제? 새로운 장르였고 누가 했었지? 정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 도전, 죽음의 직전에 도전하는 열정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범의 의미는 우리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극한에 도전하고 성취를 하기 위한, 그리고 식상했던 체계에서 이벤트적 관중들로 하여금 신비감을 자아내는 것,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한번 줘봤거든. 그래서 시범이 너무 그동안에 발전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간결하고 그랬던 것들을 연속적인 기술들, 그리고 화려한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의 체조 기술과 트래킹 기술이 접목되면서 거기에 너무 치중이 돼버려 이제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죠? 아예 변해버린 것 같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젊은이들이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시기의 상황인 것 같아. 자, 이렇게 13개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쭉 정의를 해봤고, 과제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깜지로 쓰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V, 컨트롤 C 해버리면 아무런 그게 안 돼. 그리고 글씨체를 테스트하겠습니다. 글씨체. 그러니까 원래 글씨체가, 내가 세체가 좀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 나도 솔직히 글씨 엄청나게 안 좋아해. 근데 정성스럽게 쓴 글씨체는 원래 나쁘나 정성스럽게 쓴 거는 구분할 줄 알거든. 맞잖아. 원래 글씨체가 더러운 걸 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만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시대에 반하는 깜지인데, 이 파트를 내가 이 얘기하는 데 밑에 자막으로 다 진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수업을 덮어놓고 힘들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노력하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그냥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최소한 한번 정의 정도는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물론 여러분들은 귀찮은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귀찮으면 우리 몸과 뇌는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 여러분들도 다 내야 된다, 이거는. 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깜지로 이렇게 착착착착 한 번만 정리해주면
올 이번 학기 총 정리가 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아니 이걸 쓴 걸 제출해.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말 편, 자 거기까지 지금까지는 깜지 정의에 대해서 깜지 막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8주차에 중간평가를 그동안에 배운 기술들을 한번 자유롭게 해봤고 15주차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거라서 빼고 15주차 중에 13개의 태권도 시범을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범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그래서 지금까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캐리모가 옆에서 자막을 이렇게 쫙쫙쫙쫙 다 넣어줄 거고 그걸로 태권도 시범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연출을 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